이 문제의 창업 동아리, 바로 저도 여기 출신입니다. 안녕하세요. 논리왕입니다. 얼마 전 서울대학교의 한 동아리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인터넷에 수험생들을 상대로 서울대생이 쓰던 펜과 직접 쓴 손편지 등을 판매하는 게시글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수험생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서울대생이 쓰던 물건, 과잠 같은 거 받아서 공부를 하면 왠지 잘 될 것 같고, 시험 칠 때 쓰면 좋은 기운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물건을 팔려고 한 거죠. 기사에 따르면 스티커 형태의 편지, 서울대 학생이 사용한 펜 등으로 구성된 세트 상품을 7,000원의 가격에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 입학 커트라인이 높은 과 학생의 물건은 선착순으로 판매한다는 등의 내용도 있었다고 해요. 저는 자유정보학부 출신인데 이과 정시로 들어갔었고, 저때 저희보다 입결 높은 데는 의대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이 영상 보고 계신 수험생분께서 제가 쓰던 볼펜 원하시면 전 돈 안 받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만 누르시고 댓글로 주소 다시면 제가 택배비까지 부담해서. 암튼 이 판매 행위가 기사가 뜰 정도로 논란이 됐는데, 정작 정확히 뭐가 잘못돼서 논란이 된 건지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분명 어딘가 잘못된 것 같긴 하고 뭔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 같긴 한데, 대체 그게 뭐냐? 댓글 반응들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험생의 간절함 그렇게 이용하는 거 아니다, 학벌주의 조장이다, 자의식 과잉이다 등등. 딱 보시면 이게 어떤 유형의 논란인지 감오시죠. 뭐가 법적으로 잘못되거나 특정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형태로 논란이 된 게 아니에요. 뭐 마약이나 불법 무기를 판매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남의 걸 훔쳐서 판매한 것도 아니고, 뭐 안 산다는 사람한테 강매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팔아도 되는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한테 팔려고 했을 뿐이에요. 자, 이건 그러니까 그런 유형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감성적인 문제예요. 갬성. 삼성이라면 이해 못하고 애플만이 이해할 수 있어요. 갬성 그 자체예요. 그럼 이게 감성적인 문제니까 나 이거 불편해, 그니까 이거 잘못됐어 하고 끝낼 문제냐? 저 같은 논리충은 이런 데서도 항상 철학을 들이댑니다. 철학에서 이런 건 도덕 감정, 도덕적 직관 등의 개념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는 요소기도 해요. 정의란 무엇인가 읽어보신 분 많죠? 달리는 기차 앞에 5명이 앞에 있고 옆 노선엔 1명만 있다. 그러면 핸들을 꺾어서 4명을 더 살려야 된다. 근데 만약에 핸들 꺾는 게 아니라 다리 위에 있던 산 사람을 떨어뜨려서 이번에도 5명을 살릴 수 있다면은 그 사람 밀어서 떨어뜨려 죽여도 되는 거냐? 이런 질문에 선택이 막 달라지잖아요.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왜 옳고 그르다고 느끼는지, 그 판단의 근거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고 실험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고 실험. 만약 판매자인 서울대생이 먼저 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 구매를 원하는 수험생이 먼저 서울대생들에게 연락해 볼펜을 팔아달라고 했으면 어떨까? 그러면은 거부감이 좀 덜 들죠. 특히 제안을 받은 서울대생이 막 처음에는 막 거절하고 그랬는데 수험생이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그렇게 됐다라고까지 한다면 아까의 불편함 중 일부는 완전히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판매자가 먼저 제의를 했든 구매자가 먼저 제의를 했든 사고판 건 똑같은 것 같은데 왜 우린 다르게 느껴질까? 사실 서울대생은 일상 속에서 이거랑 유사한 경험을 찾을 수 있어요. 서울대생이 스스로 서울대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이다, 우린 짱이다, 이런 소리를 먼저 하고 다니면 개쌍욕 쳐먹어요. 재수없다고. 욕 안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절대 이런 말 먼저 하면 안 돼요. 혹시 상대가 먼저 서울대 짱이다, 너 공부 엄청 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도 바로 응 나 짱이야 이러면 또 재수없다 그래요. 먼저 물어봐 놓고 다 함정 질문이에요. 막 아니라 하고 말 돌려야 돼요. 가끔 너무 집요하게 물어볼 때만 마지못해서 아 예전에 공부 잘하긴 했었다 정도로 인정해야 욕 안 먹을 수 있어요. 판매자가 먼저 제의를 했느냐, 구매자가 먼저 제의를 했느냐의 문제는 정확히 이것과 같은 속성의 문제예요. 왜냐면 판매글을 올리는 것은 단순히 구매 의사를 물어보는 것뿐 아니라 무언가 가치 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가치 판단? 바로 서울대생은 선망의 대상이어서 수험생들 입장에선 그들의 물건을 돈 주고 살 정도의 가치가 있다 라는 전제겠죠. 판매자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럼 판매글을 올리지 않았을 테니까요. 다시 말해, 이 서울대생들은 판매글을 올림으로써 서울대생은 짱이다 라는 함축된 명제를 발화한 셈이고, 이들이 욕먹는 이유는 그 판매 행위가 아니라 바로 그 발화의 내용 때문이라는 겁니다. 서울대생이 쓰던 물건에 어떤 특별한 부가가치가 붙는다면
그건 철저히 그걸 원하는 수험생의 인정과 수요에 의해서만 성립 가능하겠죠. 그래서 구매자가 먼저 제의를 한 거라면 딱히 문제가 안 된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걔가 몇만 원을 주고라도 그걸 살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한다는 거니까. 근데 아직 상대가 그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서울대생이 먼저 나서서 내가 쓰던 물건은 이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건 그 주장 자체가 좀 거부감이 드는 주장이란 거예요. 그리고 학벌주의 조장 측면에서도 누가 먼저 제의를 했느냐가 꽤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학벌주의 같은 사회적 인식 문제는 보통 악순환, 피드백의 문제죠. 이미 사회가 학벌주의에 찌들어 있으면 그걸 소재로 해서 스카이캐슬 같은 드라마가 만들어져요. 스케 감독은 자기가 학벌주의를 조장한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된 현실을 반영했을 뿐이라고 항변하겠죠. 근데 그런 드라마가 만들어지면 사회는 그걸 보고 학벌주의가 더 심해져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항상 이런 건데 만약 서울대생이 판매 제의를 받는 상황이었다면 학벌주의를 먼저 조장했다는 비난으로부터는 조금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이미 학벌주의에 찌든 사회에서 수험생이 그걸 돈 주고 사겠다고 한 거고 본인은 그 물건이 그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더라도 그냥 팔을 해서 판 거니까요. 근데 먼저 나서서 인터넷 공간에 서울대생의 물건은 돈 주고 살 가치가 있다 라는 전제의 글을 올렸다. 이건 학벌주의 심화 악순환을 가속화시켰다는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여기까지 정리하면 수험생이 먼저 팔으라고 했을 경우 이 정도로 문제되진 않는다. 판매자가 먼저 판매글을 올림으로써 자신들이 쓰던 물건의 가치가 높다라고 주장한 행위, 그에 전제된 발화가 바로 문제된 내용이다. 자, 다음 두 번째 사고 실험입니다. 현실에서 유명 연예인의 사인이나 소장품을 돈 주고 거래하는 경우 많죠. 죽은 마이클 잭슨의 유품, 막 몇십억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은 그걸 돈지랄이라고 생각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죠. 근데 살아있는 연예인이 자기 물건, 사인 등을 돈 받고 팔겠다고 직접 중고나라에 글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개쌍욕 쳐먹습니다. 실제 사례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우선 희소성의 관점에서 설명해 볼 수 있어요. 물건을 살 때 희소성이란 건 구매자가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하는 요소죠. 마이클 잭슨은 죽었고 그가 쓰던 물건인 유품들은 이제 세상에 한정돼 있어요. 근데 살아있는 연예인의 경우에는 앞으로 살면서 그 사람이 쓰는 물건은 계속 생산될 거예요. 내가 저 연예인의 물건을 사봤자 저 연예인이 똑같은 물건을 또 만들고 할 수 있는 상황이면 당연히 안 사고 싶을 뿐 아니라 그걸 가치 있는 뭔가 희소한 물건이냐 팔려고 하는 그 저희가 좋지 않게 느껴지겠죠. 다음으론 불로소득의 관점에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연예인이 자기가 쓰던 물건을 올려서 자기가 이득을 취한다는 부분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죽은 마이클 잭슨은 그 물건 파는 게 본인이 아니죠. 본인이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물건을 구한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본인이 노력이나 대가 지불을 통해 그 물건을 얻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비싼 돈 주고 유품을 사는 거는 그 권리나 노력에 대한 보상이에요. 근데 연예인이 살아있으면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양말 신다가 팔아서 그 이득을 취하는 거잖아요. 아무 노력 없이 지속적으로 불로소득을 취하려는 행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그리고 지금 말한 이 희소성 문제와 불로소득 문제, 이것들이 모두 이번 서울대생 사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제가 미리 밝히려던 게 있는데 이 문제의 창업 동아리, 바로 저도 여기 출신입니다. 굉장히 애정을 갖고 열심히 활동했던 동아리인데 뜬금없이 신문 기사에서 안 좋은 소식으로 만나게 돼서 안타까웠습니다. 어떤 측면에선 좋게 생각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용기와 실행력, 또 가장 중요한 어그로 끌기 능력. 사업을 하려면 자고로 이 어그로를 끌어줄 줄 알아. 어쨌든 저는 몇 년 전에 활동했던 꼰대 입장에서 뭐 후배님들이 동아리 망신시켰다고 안 좋게 생각하고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어떤 활동할지는 그분들 자유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학생들이 이것저것 실험적으로 도전해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당사자분들은 굉장히 반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창업동아리 페이스북에 사과문이 올라와 있으니 이 사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